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온 한 줄의 대사는 아직도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품들은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으며 희소 가치가 높은 물건의 경우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1939년) 황해도 평산 출신인 신능규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돌로 기차를 그리며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엔 미군들이 버린 만화책, 잡지 등을 읽으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동헌 만화가의 편지를 써서 문화생으로 만화계에 입문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쌓은 그림 실력과 많은 독서량은 그를 이른 나이에 시사 만화가로 데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시사 만화가로 살아가기엔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애니메이션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상품 광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11년 동안 하게 됩니다. 1971년 신능규는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수중에 있던 $300 중에서 한 달 숙박비로 $280를 지불하고 첫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며칠간 직업 없이 샌프란시스코 이곳저곳을 찍고 다니던 한때 어떤 한 남자가 불쑥 도라지꽃을 아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어를 잘 몰랐던 그는 영어로 설명하는 것 대신 도라지꽃을 직접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낯선 사람이 월급 $350를 줄 테니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업체 사장이었고 이 만남으로 인해 신능규는 운이 좋게도 미국에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영어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미국 생활은 처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일한 시간이 22시간이며 그가 가졌던 직업만 17개에 달하며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한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능규는 넬슨 신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애니메이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애니메이터로서 들어온 한 의뢰자는 조지 루카스였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시리즈 첫 번째 영화에 구현할 광선검 CG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루카스 감독은 어려운 작업이라 생각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넬슨 씨는 의외로 간단하게 3-4일 만에 해결해 버립니다. 1977년작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쓰였던 다른 CG와 달리 상당히 뛰어난 퀄리티를 보였던 광선검으로 인해 넬슨 씨는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에게 애니메이션 의뢰가 줄을 잇게 됩니다. 그때 작업한 작품이 핑크팬더, G.I. 조, 판타스틱 4, 심슨 가족 등과 함께 여러 작품들이 넬슨 씨의 손을 거쳤습니다. 바쁜 일과가 지속된 가운데 또 하나의 작품 의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무려 트랜스포머였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마이클 베이가 실사 영화로 만들면서 작품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이때 넬슨 씨는 트랜스포머의 아버지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넬슨 씨 이름 3글자를 남겼지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이 바뀌면서 넬슨 신이 소속되어 있던 미국 마블 프로덕션 회사가 외주 제작을 위해 한국에 만든 회사 에이콘 프로덕션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덕에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외주 작업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판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외주 작업 기지로서만 성장하고 정작 자체적인 애니메이션 시장이 성장하지는 못하는데요. 다들 짐작하시듯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문화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서 정부나 민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한 산업 분야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저 어린 애들이나 보는 유치한 분야로 보고 애니메이션과 함께 문화 산업을 규제하게 바빴습니다. 미국에서 인정받는 애니메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한 정부와 국민 정서 때문에 한국의 문화 경쟁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만화 천국인 일본도 한국과 같이 만화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화 규제에 대해 다른 행보를 선택한 결과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성장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가 스며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전 세계 어린이들은 커서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와페니즈라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어 일본 문화를 거부감 없이 소비하는 주요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산업을 등한시한 한국은 1993년 큰 충격을 받게 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